자바 클래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경우 C++ 클래스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클래스라 함은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들이 갖는 공통의 속성과 행위들을 하나의 틀로서, 추상적인 하나의 틀로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추상적이다 라는 것이 그냥 대충 미완성으로 작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되어졌다 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정된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게 될 것이에요. 자, 내 자료에서 보면 이 꺽쇠 괄호로 표현한 것은 필수사항, 꼭 있어야 되는 사항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네모 괄호로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클래스 헤더 부분에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더불어서 반드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접근 제한이라는 것은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써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작성했던 hello world app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public 클래스로 퍼블릭자를 붙인 형태로 클래스를 작성을 해 주었었죠. 퍼블릭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뒤에 가서 패키지라는 것을 다룰 때 다시 소개하겠지만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진 그런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 초반에는 기본 사항일 테니까 항상 퍼블릭 클래스로 둘 것이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현재 소스 파일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점만 하나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역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클립스 상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래스가 작성되어지면서 내가 지정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소스 파일 이름이 생성되어지니까 문제가 없겠죠. 다만 내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다가 소스 파일의 이름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클래스 이름만 수정한다라고 해서는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 종류라는 것을 기술할 수도 있는데 소위 아무것도 안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에서 hello world app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한자로서 퍼블릭 키워드만 썼고 퍼블릭과 클래스 사이에 특별한 내용들을 쓰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 final 혹은 abstract 같은 키워드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final이라는 키워드는 소위 final 클래스인 경우에만, 또 abstract라는 키워드는 abstract 클래스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final 클래스나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클래스 종류를 따로 한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 삼아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final이라는 클래스는 제일 종단의 클래스라는 의미로서 더 이상 상속 시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클래스로 제한하고자 했을 때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abstract 클래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C++에서도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살펴봤을 텐데 역시 자바에서도 하나의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추상 클래스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뒤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simple data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앞에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보통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들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 다음에는 하나의 중괄호 열고 닫고 주어서 하나의 블럭을 형성을 할 것이고, 그 안에 이 클래스가 가져야 할 멤버들, 그러니까 속성이나 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C++의 클래스 정의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세미콜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래요.
어떤 하나의 클래스 안에 속할 수 있는 멤버들은 소위 멤버 필드라고 해서 그 객체의 상태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행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메서드라고 해서 우리 C++에서는 멤버 함수라고 불렀었는데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메서드로서 이 클래스의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을 기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성자라고 해서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객체 생성 시 각각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특별한 메서드도 역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simpleData라는 클래스 안에 하나의 정수 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하나의 정수형 변수를 지정해 줌으로써 simpleData의 멤버 필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메서드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setData 같은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C++는 클래스의 정의 안에다가는 멤버 함수의 선언만 표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자바의 클래스는 언제나 함수의 몸체까지 클래스 정의 안에 다 포함한다라는 특징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함수의 선언과 몸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자바 클래스의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바의 클래스의 정의에는 C++와 다르게 세미콜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클래스 정의 안에 함수의 구현부, 즉 함수의 몸체까지 모두 다 기술한다 라는 점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바의 클래스 역시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멤버는 크게 보면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예요. 인스턴스 멤버라는 것은 각 객체마다 고유하게 제공되어지는 그런 멤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스태틱 멤버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객체에 귀속되어졌다기보다 이 클래스 자체에 할당되어진 멤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멤버들은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예요. 현재 이 simpleData라는 클래스에 데이터라는 멤버 변수, 또 setData라는 메서드 모두 다 인스턴스 멤버인 것이고, 스태틱 멤버는 뭔가 좀 특별한 멤버예요. 그래서 스태틱 멤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던 혹은 멤버 함수를 선언을 하던 그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동반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일반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인스턴스 멤버가 더 일반적이에요. 더 일반적이니까 그냥 평상시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특별한 키워드 없이 바로 멤버를 선언하면 그것이 인스턴스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멤버를 선언할 일은 그리 많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점에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 때 프로그래머가 스태틱 멤버를 써야 하는 그 의도가 있을 때 한해서 스태틱 멤버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스태틱 멤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현재 하나의 멤버 필드, 즉 멤버 변수나 혹은 멤버 상수들을 선언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클래스 정의 안에 다음과 같이 어떤 타입으로 어떤 이름의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만 기술하게 되어지면 그저 얘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에 대한 선언이 될 것인데 반해서 이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이 선언은 하나의 static 멤버 변수를 선언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static 멤버가 갖는 의미는 멤버 변수인 경우에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멤버인 경우에 우리 static 멤버를 만들 거예요.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를 한 번에 다 소개하게 되어지면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인스턴스 멤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스태틱 멤버는 뒤에 가서 별도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멤버를 현재 어느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지정자를 자바에서는 각각의 멤버마다 접근 제한을 따로따로 기술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변수가 퍼블릭 영역의 변수로 두고자 한다라고 하면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각 변수마다 따로 설정해줘야 한다라는 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되어진 스태틱이 아닌 인스턴스 멤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객체 생성 시 별도의 저장 공간, 즉 별도의 메모리가 할당되어져서 현재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각 객체가 유지해야 할 고유한 상태 정보 값들을 저장하고자 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스태틱 멤버 변수라고 한다면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영역의 멤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즉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그 객체가 종료되어진 이후까지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해두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자, 우리가 각각의 원마다 저장해줘야 될 고유한 상태 정보로서 반지름을 저장하도록 radius라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바에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서 콘솔 입력이라는 부분을 통해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얼핏 소개했었죠. 처음에 circle이라는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것이고, 그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서 circle이라는 객체를 동적 할당한 영역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현재 참조 변수 자체가 객체가 아니라 참조 변수는 그저 circle 객체를 가리킨다 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보통 동적 할당된 영역은 내 강의 자료에서 모두 다 분홍색 영역으로 나타날 것이고, 보통 참조 변수와 같이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영역은 하늘색 영역으로 표현을 해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제 반지름이 10짜리 원을 만들기 위해서 C10이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에다 역시 circle 객체를 하나 할당을 해주었다라고 하면, 이제 C1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도 circle 객체가 있는 것이고, C10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것에도 circle 객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 원 객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반지름 값을 현재 radius라는 속성에 각각 유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circle이라는 클래스가 다양한 반지름을 갖는 원을 객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였기 때문에, 일단은 메서드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각 객체들이 유지해야 할 공통의 상태 정보로서 반지름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지름을 인스턴스 멤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각 객체마다 고유한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메서드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메서드는 보통 현재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 어떤 행위 정보들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인 함수와 다르게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 이 메서드라는 것은 보통 그 자신의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와 같은 멤버 필드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앞에서 비유했던 전기밥솥은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과 쌀을 가지고서 밥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A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그 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주어진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서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객체가 단순 변수와 달라질 수 있는, 단순 변수는 그저 어떤 상태값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객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을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정의하게 되어지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객체가 수행해야 할 동작 외로 객체 내부에서 현재 객체가 스스로 자신의 멤버 필드들을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데에도 메서드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탁기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세탁을 하고자 했을 때 세탁기 안에 빨래를 다 집어넣고
세탁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물을 쭉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물을 받아주게 될 것인지를 우리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가 현재 빨래 양에 맞춰서 적절한 양의 물을 받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객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객체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넣어있는 객체들을 빼낼 때 외부에서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액세스 메서드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특히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일을, 데이터를 객체에 설정해주는 일을 하는 메서드를 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객체로부터 얻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getter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get한다, set한다라는 용어의 주체가 누구냐면 객체 입장이 아니라 그 객체를 사용하는 측 입장이다라는 거죠. 내가 객체에다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setter, 내가 객체로부터 값을 얻어오기 때문에 getter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점만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래요. 자, 그리고 C++의 경우와 다르게 자바의 메서드는 클래스 정의 안에 함수의 모든 정의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 유의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클래스 정의 안에 보면 어떤 메서드에 대해서 인수들을 전달받을 매개 변수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메서드가 호출을 끝마치고 복귀할 때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를 지정하는 것까지는 일반 함수 정의와 동일할 거예요. 이 전체를 클래스 정의 안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줄 수 있는데, static 키워드를 써주면 static 메서드라는 특별한 메서드가 되는 것이고, static 키워드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main이라는 메서드는 static 메서드였잖아요. static 메서드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대략적으로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지 않고서도 어떤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메서드면 static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되고,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static 쓰지 않고 메서드를 정의해줘야 될 것입니다. 역시 static 메서드와 instance 메서드의 차이점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멤버 필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쪽에 접근 지정자를 써주어서 이 메서드를 어느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근 지정자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표기 방법이 C++와 좀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접근 지정자의 종류나 효력의 범위 이런 것들도 좀 살짝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접근 지정자에 대한 얘기들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 뒤에 가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워두거나 아니면 가장 허용적인 접근 지정자인 public이라는 것을 써주면 당장은 문제없이 컴파일 되어져서 실행되어질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만 이제 메서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줘야 될 것은, 메서드는 어떤 행위를 하는 동작들의 집합인 것이니까 일반 함수 만들듯이 만들면 되는데, 보통 메서드 호출 시 전달된 인수들은 매개 변수로 전달받게 될 거예요. 모든 함수는 호출 시 전달된 인수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껏 뭔가를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뭔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써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C 언어에 대한 함수 호출 메커니즘과 관계되어지는 영상을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객체 지향 언어를 잘 할 수는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인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인수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의 다른 멤버들도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멤버 변수 혹은 멤버 상수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예에서 보면 현재 이 setData라는 함수는 뭔가 하나의 매개 변수로 하나의 정수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달받은 n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고서 데이터에다 넣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setData라는 함수만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것은 현재 setData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이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멤버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일반적인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받은 값과 멤버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적절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그런 함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함수는 항상 마지막 문장까지 처리되어지고 나면 호출축으로 자동으로 복귀 처리되어지기도 하고, 복귀 시 어떤 값을 호출축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의 표현식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반환값이 없는 메서드이다,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메서드 정의의 헤더에 기술한 함수의 반환 자료형에 void라는 키워드를 꼭 써줘야 할 것입니다. 역시 함수의 매개변수 반환값 이런 거 잘 모르면 C 언어 관련한 강의 영상들을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만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정의했다라고 해서 그 메서드 안에서 정의되어진 일이 자동으로 동작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밥솥 사오면 갑자기 그냥 전기밥솥이 적절한 순간에 지 혼자 동작해서 밥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반드시 생성된 특정 객체에 대해 호출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메서드에 정의되어진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메서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객체 이름 점 메서드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그 다음에 괄호 써주고, 그 괄호 안에다가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필요로 하는 인수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쭉 나열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하나의 메서드 호출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 메서드는 이 인수를 자신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주어진 동작을 수행을 하고, 혹시 반환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환값을 메서드 호출의 결과로 반환해 주기 때문에, 반환값을 갖는 메서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변수에다가 그 반환값을 저장해 주어서 이 변수의 값을 이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C 언어의 구조체 변수의 특정 필드에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에 접근할 때 점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만 C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된 객체일 때는 점이 아니라 화살표 연산자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바 언어에서는 객체를 만들 때 무조건 동적 할당하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적 할당된 객체이지만 항상 점 연산자로 접근한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앞서 예로 들었던 원 클래스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현재 원 클래스는 속성으로서 원의 반지름을 상태 정보로 갖고 있고, 행위 정보로서는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 라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틀이 됐었죠.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원의 반지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블형 변수의 선언을 하나 해주면 될 것이고, 둘레를 구한다든가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메서드들을 다음과 같이 이름 붙여 보았어요. 둘레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지름 값은 함수의 인수로 굳이 넘겨줄 필요 없이 각 함수에서 자신의 멤버 변수인 반지름 속성 값을 접근하면 될 것이고, 각각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한 결과 값은 그 안에서 바로 출력해 주기보다는 현재 이 함수를 호출한 측에다가 반환해 줌으로써 그 값을 필요할 땐 출력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연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일반화되어진 형태로 메서드를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퍼블릭 클래스로 정의하기를 그 안에 radius라는 하나의 멤버 변수와 둘레와 넓이를 구해서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메서드 두 개를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 클래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때 꼭 주의할 것은 C 언어의 일반 함수와 다르게 어떤 특정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이런 메서드들은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둘레를 구한다라든가 넓이를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라는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따로 전달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이름 뭐냐? 라고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질문하는 사람이 전달해주는 값을 자신의 이름처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객체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를 가지고서 주어진 행위 정보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바 언어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기밥솥을 준비한 거예요. 자, 전기밥솥을 준비했으면 밥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야지만 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수고했습니다.